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월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5월 말까지가 한계다. 6월 가면 원유값이 $200, 배럴당 $200까지 솟을 수 있고 모든 물가가 치솟는다. 그리고 부르는 게 합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요, 배 한 척도 못 다닙니다. 완전 마비됐어요. 마비. 왜 마비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란이 봉쇄를 해가지고 마비가 된 거고요. 다음에는 미국이 봉쇄를 한 거예요. 이란이 봉쇄를 했을 때는 진해 배는 다녔어요. 진해 배는 다니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배는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친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거나 뭐 그런 배만 이걸 통제를 했던 거야. 그런데 미국이 이제 딱 틀어막으니까 이란 배도 못 다녀요. 이란에서 나오는 배도 못 가고,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도 못 가고,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가 못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비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호르무즈 해협이 담당하는데 20%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원유를 많이 사가지고 미국이 원유 엄청나게 팔아먹었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이번에 일본이 또 러시아산 샀다고 나오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축유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이쪽하고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부족해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걱정인데, 우리는 더군다나 원유 안 들어오면 난리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원유가 한 방울 나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원자재가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건데, 우리 같은 나라는 내수 시장도 작고 결국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건데, 수입해다가 수출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게 비싸버리면 이것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난리 난 거지 뭐. 그런 상황에서 돈은 자꾸 풀고 있잖아. 돈을 왜 이렇게 지겹게 푸냐고. 돈을 자꾸 풀면, 돈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게 물가가 오른다는 거야.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있으면 10원만 줘도 라면 한 봉지를 산단 말이야. 근데 100원 줘도 안 되잖아. 이제 1000원 줘도 안 되고, 라면 한 봉지가 이제 비싼 건 1500원 줘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그게 물가가 올랐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월급 타면 뭐 할 거야? 월급 조금 오르면 뭐 할 거야? 물가가 훨씬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원화가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들려드릴 텐데, 요게 이제 TV조선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 돈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거지. 한국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정말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주식 다 팔고 나가면 그때는 뭐 감당 못 하는 거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니 뭐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근데 반도체 하나만 갖고 되지를 않잖아요. 더군다나 반도체도 이제 뭐 파업하고 어쩌고 하니까 고점에 왔다, 뭐 5월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서 서치해 보시라는 뜻에서 이 방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돈을 풀겠다,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듣기에는 다 맞는 말 같죠? 실제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떠받치는 건 아주 흔한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식도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꺾이면 정부가 돈을 푼다. 돈이 풀리면 소비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그렇게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온 가장 익숙한 경제 상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늘 공식대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돈을 풀어도 어느 때는 경기가 부양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가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돈을 푸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도 제대로 어떤 국면에서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경기가 안 도는 국면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통화의 가치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나쁜 쪽이라는 있는데요. 겁니다. 쉽게 나쁜 말하면 쪽. 이겁니다. 평소 같으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상황이 안 앞으로 더 좋다는 많은 돈을 말이다. 풀어야 할 정도인가? 그럼 재정은 괜찮은가? 원화 가치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경기에 바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환율, 금리, 신용이 먼저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 상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당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추가로 메우겠다는 뜻인데요. 겉으로 보면 전자는 경기 부양이고 후자는 재정 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둘을 분리해서 보지 않죠. 시장은 늘 묶어서 봅니다. 돈이 더 풀린다. 그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지? 빚이 더 늘어난다. 그럼 국가재정 괜찮은가? 이 나라가 단기 부양을 위해서 장기 신뢰를 깎아먹는 건 아닌가? 시장은 이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추경 발표나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율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숫자보다 맥락을 보기 때문인데요. 같은 10조 원을 풀어도 성장 기대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이며 통화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부양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불안하고 환율이 흔들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고 우린 나라죠. 재정 여력이 의심받는 나라에서는요, 경고 신호로도 해석될 경고 수 신호라는 있기 겁니다,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아주 빠르게 국내 물가와 기업 비용으로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예를 생명과 들어 같다는 내수 얘기입니다. 중심 국가에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원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각종 산업 원재료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환율은요,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 환율이 생명과 같은 거야. 실물 경제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통과됐다는 건 결국 원화를 더 푼다는 뜻이고, 원화를 더 푼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의 희소성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죠. 돈도 상품과 같습니다. 똑같은 많아지면 가치가 뭐든지 내려가는 많아지면 물론 똑같다는 현실 겁니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수학처럼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세계 달러의 흐름, 미국의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까지, 거기에 외국인의 수급, 무역 수지 등 수많은 변수가 섞여서 작용을 하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요, 시장에 원화가 더 많이 풀리는 상황은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쪽으로 압력을 키우기 쉽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조금 푸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경, 한 번의 현금 지원이 당장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돈 자체보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시장이라는 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돈을 푼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 기조가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방어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라는 선택적 신호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금은 철저하게 수익과 리스크를 따지면서 냉정하게 움직이죠. 그들은 먼저 환율을 보고 금리를 보고 재정 건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국내 여론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든 외국인 자금은 그 수익과 리스크만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주식에서 7%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환율에서 10%의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입니다. 아무리 이게 주식이 올라가도 외국인이 보는 환율에 손해 보면 당연히 결국 손해 거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이 경제 상황은 환율이 생명과 같다는 얘기예요. 환율에 많은 것이 달렸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결국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파는 것도 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에 약간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 사건 랠리라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원화값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거 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뭐 안 그렇게 됐잖아요. 주식만 잘 올라가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워런 버핏이 뭐 세계에서 가장 투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후계자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워런 버핏하고 후계자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우리 돈으로 지금 580조 정도 되나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쌓아놓고 주식값이 떨어지기만을, 폭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잘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상황을 이 워런 버핏은 나쁘게 보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이야 그래도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뭐 석유가 안 납니까, 뭐가 안 납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있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나라는 위태위태해요. 내가 볼 때. 지금 트럼프가 독일에 25% 관세 지금 자동차 때려버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독일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트럼프가 우리를 대할지 모르겠는데, 케어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자꾸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자꾸 돈을 푼다는 거, 그리고 가장 최악은 돈을 자꾸 푼다는 거. 이제면 계속 풀 거거든. 이제면 안 풀 수가 없어요. 돈 푸는 걸로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 거거든. 그럼 계속 돈을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화값은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율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원화값이 시주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IMF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은 달러 기반의 자산,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근데 뭐 워런 버핏은 또 미국 주식도 위험하다고 보니까 모르겠어. 달러를 좀 사놓는 거, 이런 것들은 추천을 하더라고요.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잘 모르겠어요. 금은 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오리라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좀 자산을 분배하고, 그리고 또 너무 위험 자산에다가 올인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실업 TV 구독자들은 말이죠, 애국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돈도 잃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그 부부가 한 분은 떨어져 죽고 한 분은 뭐 아파트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보니까 결국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질러 가지고 불 질렀는지 불이 났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돈이 생명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말이죠, 돈이 자유입니다. 절대 돈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강신업TV에서는 말이죠, 애국도 하고, 여러분도 제가 또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경제생활도 다 중요한 겁니다. 강신업TV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